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슬라이딩 도어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미리 박스를 이렇게 묻어놨어요. 미리 박스를 묻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안 달아놓으면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빼려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달아놨고, 그냥 네잎등 달고 실링팬 달고 2계단 몰딩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 베이스지만 전체적인 목공을 했기 때문에 어디 34평 여기 못 털어요. 여기가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래서 털 수 없기 때문에 절로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화장실도 지금 방수 이렇게 다 해놨고, 지금 이 반대벽 같은 경우는 단열을 쳤어요. 여기가 끝집이라 항상 단열 치고, 지금 이 속고보드는 아쿠아락이라고 해서 장당 굉장히 비싼 속고보드예요. 두께감도 있고, 이쪽에 싱크대가 들어서고 이쪽 이렇게 싱크대 들었으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기가 오픈 공간이 되겠죠. 전에 예전에 우리가 올림픽 34평 했을 때 그 영상 처음에 올린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 폼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폼 싸져 있는데 폼이 많이 이렇게 안 튀어나왔죠. 이게 그런 이유가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드린 피셔폼이에요. 피셔폼. 이게 굉장히 비싼 거죠.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MD도 고밀도 쓰고 대부분 자재 합판도 그렇고 자재를 조금 비싼 걸 쓰거든요. 그런 이유가 나중에 해놨을 때 그래야지 하자가 안 나더라고요. 별로.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고 이렇게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춥고하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수축 팽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밀도 MD나 이런 개념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필름 이런 게 뭐 우러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재들을 좀 좋은 걸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덜합니다. 하지만 네, 안녕하세요. 인사풀TV 하프로입니다. 여기 현장도 올림픽 현장입니다. 올림픽 현장 저희가 지금 몇 군데 하고 있는데요. 지금 여기 현장 보면 뭐 하프로 이렇게 들어왔는데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나게 깨끗합니다. 바닥이 진짜. 여기가 그 금요일날 정말 늦게까지 목수들 남아가지고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희가 와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좀 했어요. 정리를 했는데 정말 티끌 하나는 당연히 있죠. 근데 표현이 티끌 하나 없이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싹 된 것 같습니다. 정리가 싹 됐고 하여튼 엄청 깔끔합니다. 불 좀 켜고. 현관서부터 보면 현관에는 여기 슬라이딩 도어가 이렇게 들어가요. 슬라이딩 도어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 미리 박스를 이렇게 묻어놨어요. 미리 박스를 묻어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요거 안 달아놓으면 저 구석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빼려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시로 달아놨고, 이걸 떼고 여기 이제 슬라이딩 박스가 들어가고, 벽면 전체적으로 알판 쳐서 이렇게 쭉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 목공이 다 돼 있어서 굉장히 깔끔해요. 마감들이 보면 이런 해놓은 것들 하나하나 딱 디테일 보면 엄청 깔끔합니다. 엄청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그냥 매입등 달고 실링팬 달고 2계단 몰딩 해서 이렇게 그냥 기본 베이스지만 전체적인 목공을 했기 때문에 어디 나무랄 데 없이 정말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원래 이쪽에 문이 있잖아요. 이쪽이 문이라서 이쪽에 문이 정상적으로 들어갑니다. 정상적으로. 39평 같은 경우는 여기를 털었는데 34평 여기 못 털어요. 여기가 내력벽이에요. 내력벽. 그래서 털 수 없기 때문에 절로 못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절로 들어가면 여기 뛰어넘어서 와야 돼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하여튼 아까 제가 39평도 찍고 왔는데 거기에 비해서 방이 확실히 좀 작아요. 구조는 거의 비슷한데 방은 좀 작다. 하지만 하프로가 들어왔을 때 지금 느낌은 현장이 너무 깨끗해서 그런지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기분이 좋고, 그리고 이런 데도 라운드를 하나 살짝 접었어요. 살짝 접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화장실도 지금 방수 이렇게 다 해놨고, 지금 이 반대벽 같은 경우는 단열을 쳤어요. 여기가 끝집이라 항상 단열 치고, 지금 이 속고보드는 아쿠아락이라고 해서 장당 굉장히 비싼 속고보드예요. 두께감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방수까지 다 맞춰놨다. 그리고 안방 건너방도 전체적인 목공하고 시스템 에어컨 박스 짜서 이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 건너방은 뭐가 엄청나게 많죠. 이제 타일을 곧 붙여야 되기 때문에 타일 자재를 이쪽 한쪽에 이렇게 넣어 놨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시스템 에어컨부터 해가지고 깔끔하게 목공을 진행했습니다. 여하튼 지금 목공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목공이 끝났는데 너무 좀 깔끔한 것 같아요. 깔끔한 것 같고,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주방 같은 경우도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서 방수 석고 쳐서 여기 타일이 쭉 붙을 거고, 이쪽에 전에처럼 이렇게 오픈이 돼서 이쪽에 싱크대가 들어서고, 이쪽 이렇게 싱크대 들었으면 이렇게 오겠죠. 그럼 여기가 오픈 공간이 되겠죠.
전에 예전에 우리가 올림픽 34평 했을 때 그 영상, 처음에 올린 영상하고 거의 비슷하게 그렇게 구성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뷰가, 이쪽 뷰가 좋지 않아요. 그렇게 아뷰잖아요. 아파트 뷰. 그래서 창을 좀 작게 내고 요 밑에는 단열을 해서 막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올림픽 뭐 계속 이렇게 하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은 다 뭐 외우고 있거든요. 다 외우고 있는데 하여튼 일단 현장이 깨끗하고 전체적으로 목공 마감이 깔끔하게 떨어졌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유리 창문에도 보면 막 이런 거 많이 붙어 있죠. 막 전기 스위치하고 뭐 이런 거 많이 붙어 있는데, 공사라는 게 막 하는 게 아니고 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런 데 보면 폼 이렇게 싸져 있잖아요. 폼 싸져 있는데 폼이 많이 이렇게 안 튀어나왔죠. 이게 그런 이유가 제가 전에 영상에서 한번 소개시켜 드린 피셔폼이에요. 피셔폼. 이게 굉장히 비싼 폼이죠. 그걸로 하면 이렇게 많이 부풀어 오지 않아요. 손만큼만 딱 돼요. 보통 이제 폼 설명서 보면 40%만 싸라라고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튀어나오니까. 근데 이거는 손만큼만 된다. 피셔폼은. 대신 가격이 좀 많이 사악하다. 근데 이제 이걸 쓰시는 이제 목수 팀들은 보면 서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실에 저 피셔폼을 진짜 얼마원치를 한 달에 사는지 모르겠는데 엄청나게 사거든요. 사면 목공 이제 각 팀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기 차에 무조건 이렇게 몇 박스씩 싣고 가요. 저 한 박스에 싸지 않아요. 그래서 미리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라면 사재기 하듯이 저 폼 사재기처럼 다 쌓아놓고 쓰기 시작해요. 근데 싸지 않는 폼이지만 뭐 살짝 고민도 했거든요. 저 폼도 비싼데 저거 굳이 저걸 써야 되나. 저 폼 한 통이면 다른 폼 세 통을 사는데. 근데 뭐 써보는 목수마다 이 폼이 최고다. 비싼 게 당연히 좋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계속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재기 방식으로 자꾸 가져가서 무한적으로 지금 계속 사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단은 뭐 좋은 게 좋은 거겠죠. 저희가 보통 보면 이런 MD도 고밀도 쓰고 대부분 자재 합판도 그렇고 자재를 조금 비싼 걸 쓰거든요. 그런 이유가 나중에 해놨을 때 그래야지 하자가 안 나더라고요. 별로. 우리나라가 온돌 문화고 이렇게 여름에 엄청 덥고 겨울에 춥고 하니까 나무 같은 경우도 수축 팽창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고밀도 MD나 이런 개념도 솔직히 잘 몰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보면 이제 필름 이런 게 뭐 우러지고 뭐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런 자재들을 좀 좋은 걸 쓰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확실히 덜합니다. 하지만 자재대가 만만치 않고 또 일할 때 있어서도 쉽지 않아요. 일단 무게가 엄청 무겁고 재단도 힘들고 다 힘들어요. 그래도 일단 그렇게 쓰고 있다. 아까 이 화장실에 아쿠아락, 이 전반수 속고 저런 것도 쓰는데 거의 없잖아요. 아마 인테리어 한 100군데 가면 모를 거예요. 아마 저런 자재가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솔직히 그 아쿠아 속고 저런 거 잘 몰랐습니다. 저것도 이제 목수 반장님한테 통해가지고 알아서 그래 한번 적용해보자 해서 적용한 거고, 하여튼 그러면서 계속 발전하는 것 같은데 발전하면 할수록 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올림픽 설명 많이 드렸는데 번외적인 얘기로 저도 인테리어 많이 하면서 처음에 인테리어 할 때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정도 평수 목수 5명이면 되지 뭐. 문짝 문틀 갈고 몰딩 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단열 좀 알게 되고 하면 목수 그래도 한 10명 가까이 들어가야지 뭐 발코니 단열 치고 좀 하겠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옛날 건데 다 뜯어야지. 다 개판인데 다 엉망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15명, 20명, 30명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얘기한 그런 자재라든지 각종 디테일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이엔드 인테리어라고 하잖아요. 걔네들 보면 견적서, 저희도 하이엔드 인테리어 견적서도 이렇게 볼 때가 있어요. 한 번씩. 뭐 타업체 견적이지만 우연찮게 볼 때 있으면 목공 인건비나 전기 인건비 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옛날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쟤네들은 뭐 마진율이 도대체 얼마길래 저러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에 와서는 저럴 수도 있겠다. 뭐 걸레바지 같은 경우도 저희는 이렇게 내렸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셋백된 걸레바지를 하게 되면 또 한 번 손이 가야 되거든요. 여러 가지 하여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목수 인건비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목공뿐만 아니라 타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알면 알수록, 하면 할수록 계속 디테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이엔드로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는 뭐 하이엔드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그런다고 해서 뭐 동네 인테리어를 뭐 낮게 보거나 그러진 않는데, 우리가 흔히 뭐 얘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뭐 시장, 마트, 백화점 얘기하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동네에서 뭐 혼자 하시거나 직원 하나 둘 데리고 하시는 뭐 사장님들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디테일이나 이런 걸 뽑기가 쉽진 않아요. 이게 쉽지 않고, 또 고객분들도 그런 데 가서 큰 돈을 맡기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러다 보면 그 사장님이 이런 걸 다 안다고 해도 고객이 예를 들어 가지고 5천만 원 주고 실행가 1억 넘는 공사를 해달라고 하면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거하고 똑같은 것처럼 하는 만큼 나오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그리고 저희도 이게 점점 성장하면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목공이나 이런 거 솔직히 저희 고객님이 직접 목수를 데리고 반장 40, 뭐 기공 30 주고 저희만큼 하면 저희 비용에 죽었다 깨나도 못합니다. 저희하고 똑같이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니까, 무조건 저희도. 근데 지금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고, 이제 저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점점점 이제 정상화 가격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1,500만 원 주고 했는데 고객한테 1,000만 원 받고 해준다? 이게 자꾸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그럼 회사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다 벌어가지고, 솔직히 저희 회사가 지금 보면 딴 데서 다 벌어서 목공에서 다 투자하고 기초에 다 투자하고 딴 데 조금씩 뭐 바닥 깔고 도배하고 조금 본 걸 다 투자하고 그게 찔끔 남기고. 그러니까 제 그 후배가 형은 자선사업가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 자선사업을 할 생각이 저도 없고, 저희가 일이 없는 업체도 아니고 일은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결론 한 만큼 나오고, 하이엔드가 비싼 이유도 마감 하나하나를 잡아가기 때문에 비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도 언젠가는 하이엔드를 하겠지만 그래도 점점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요번 여기 현장 깔끔해서 기분 좋고, 또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서 또 괜찮네요. 하여튼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워낙 많이 해봐가지고 이제 짧은 기간에 워낙 많이 해서 이제 다 외우고 있어요. 다 외우고 있고, 특히 34평은 많이 했고, 제가 지금까지 34평, 39평, 49평 이렇게 했거든요. 그 다음에 57평 같은 경우도 가봤어요. 57평은 이제 고객분이 저희한테 계약을 한다고 했다가 거주 중에 이제 이삿짐 빼고 하는 건데, 다시 마음이 바뀌셔서 그냥 다음에 해야 되겠네요 해서 일단 보류를 했는데, 보류를 하는 거는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대부분 이제 올림픽에 대해서 많이 아니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뭐 이렇게 문의하시면 제가 좀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그리고 그런 거 있어요. 이제 유튜브에 비용 얼마예요? 비용 얼마예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답변을 안 해드려요, 잘. 왜냐면 비용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다르고, 뭐 어떻게 하냐, 어떤 수준에 어디까지 하냐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제가 답변을 잘 안 해드립니다. 하여튼 여기까지 찍고 또 저는 이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